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앞으로 저희가 4가지 주제를 정해서 매주 다른 주제를 다뤄볼 겁니다. 그 중에 하나로 커버 스토리라는 가칭으로 저희가 한국 인디 혹은 언더그라운드의 뿌리부터 현재까지를 인물 중심으로 다뤄볼 겁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오늘 한대수를 얘기해 볼 거고요. 한대수를 선정한 이유는 옆에 계신 김학선 평론가가 한대수를 강력히 주장해서 저희가 선정하게 됐고요. 한대수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한대수 일단 뭐 음악을 제가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중음악사 이런 거 한국 대중음악사 얘기할 때 보통 대부분 신중현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중현으로 시작하는 게 너무 좀 약간 식상하기도 하고, 뭔가 좀 새로운 사람으로 얘기를 해도 재미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야기거리가 한대수 씨가 훨씬 더 풍성해요. 그냥 이걸 한대수 씨의 그냥 개인사 같은 것들이 불행할 수 있다면 불행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기에는 훨씬 더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고, 그 이야기거리들이 그냥 한대수라는 사람이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자양분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포크 음악이 어떻게 뭐 발전했는지 그런 걸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한대수 씨를 골랐습니다. 음악 때문이 아니라 네. 토픽 때문에. 토픽도 좋고, 네. 토픽이 좋고, 음악이 제일 좋죠. 음악이 진짜 좋고, 그 다음에 그 음악에 어울리는, 같이 어우러져 있는 정말 토픽이 진짜 많아서. 나무위키 보고 오셨다면서요? 네, 나무위키에 정말 토픽이 어마어마하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흥미거리가 아니고 그냥 음악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함께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한대수 씨 일단 골라봤습니다. 그 토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나중에 얘기를 해보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한대수 하면은 한국 포크의 시작, 대부처럼 대부.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 전에도 포크 음악이 있었을 텐데, 그쵸. 한대수가 그 시작으로 얘기되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예전에 신문에서 한국 포크의 원년을 뭐 이렇게 따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68년이었나? 그때 트윈폴리오가 처음으로 음반을 낸 해를 한국 포크의 원년으로 삼았는데 반론들이 막 쏟아졌죠. 1969년을 하자. 근데 69년을 했던 이유가 한대수 씨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때 리사이트를 연 해거든요. 근데 그게 왜 중요했냐면 한대수 씨는 자신의 노래를 스스로 만들어서 불렀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렇다면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번안곡이요? 네, 번안곡. 트윈폴리오 같은 팀들은 외국 곡을 갖다가 가사를 불러서 이 번안곡을 불렀는데, 그 번안곡을 지금 와서 보면 사실 그냥 불법으로 사용을 한 거잖아요. 저작권 이런 거 신경을 안 쓰고. 근데 가사만 바꿔서 부르고, 그게 너무나 일반적이고 당연한 일이처럼 돼 있었는데, 한대수라는 갑자기 20살 청년이 미국에서 와서 히피처럼 하고 공연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뭐 외국 곡들이 아니고 자신의 노래를 만들어 부르니까 그게 동시대 포크 음악을 하던 청년들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다고 해요. 송창식 씨, 트윈폴리오의 멤버였던 송창식 씨도 그런 충격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 자신의 곡을 쓰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대수 씨가 건너온 1969년, 그러니까 그 리사이트를 했던 그 해를 뭐 한국 포크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이런 원년 같은 거 따지는 게 굉장히 정답이 없는 문제여서 그냥 68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포크는 통기타 들고 남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것들이 좀 일반적이던 시절이었죠. 그때 미국에서는 한참 히피 문화 뭐 이런 거 있었고. 그래서 한대수 씨가 미국에서 건너왔죠. 봉조하는 거야? 건너와서 정말 아무도, 너도 중간중간 개입해도 돼. 그러니까 충격적인 외형으로 장발에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이 놀라고, 딴 사람은 장발이 아니었나요? 장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뭐 확인할 수 없지만 장발이 아니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건 방송에서 양희은 씨가 했던 얘기인데, 그 모습을, 그러니까 한대수라는 아티스트가 유명해지기 전에 한국에 건너와서 얼마 안 됐을 때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한대수 씨가 기타를 메고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을 봤대요. 근데 그게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고 그게 나중에 한대수였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당시 한국 사회에서 장발의 스스로를 히피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음악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굉장히 좀 새롭게 받아들일 측면이 있죠. 70년대가 우리가 알기로, 우리도 사실 그 세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70년대를 뭐 매스컴이나 영상을 통해서 봤을 때 장발의 시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럼 한대수 이전에는 그런 게
유행이 아니었나 보네요. 네, 유행이 아니었던 것 같고 한대수가 지금으로 치면 힙스터. 네. 진짜 힙스터였죠. 그러니까 뭐 그런 외형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창법에서도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 누구나 다 윤영주든 송창식이든 그때는 송창식 씨도 굉장히 미성으로 아름답게 노래를 하곤 했었는데 그렇게 자신의 목소리를 기괴하게 비틀면서 노래를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1집 앨범 자켓 네, 알죠? 알죠. 그 막 이렇게 인어할 때 자기 얼굴을 막 잔뜩 일그러뜨려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 당시의 정서로는 좀 받아들여지기 힘든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앨범을 만들었지? 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좀 앞서가고 충격을 줬던 뮤지션인 건 분명합니다. 한대수 음악이 처음 나왔을 때 어떤 충격적이고 네. 혁신적이었다는 거는 지금 얼핏 들어도 이해가 되는데 그 아까 개인적인 네. 개인사들이 음악이랑 연관이 된다고 네. 하셨잖아요. 제가 얼핏 읽기로는 굉장히 영화 같은 네, 삶이던데 정말, 예. 네. 그게 음악이랑 어떻게 연결된다는 건지도 네, 말을 잠깐 그냥 한대수 씨의 개인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한대수 씨는 엄청난 금수저 집안의 네. 자식으로 태어났고 할아버지 때부터 워낙 다 유명한 학자들이었고 그리고 할아버지는 신학자였고요. 지금으로 치면 연세대 네. 신학대학 학장이었고 아버지는 핵물리학자 네. 그런 유명한 핵물리학. 네, 핵물리학 근데 이게 물리학 모르시지 않아요? 모르는데 그래서 이게 유명한지 안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네. 대학생 신분으로 미국으로 건너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공부를 하러 간 건데 이 당시에 대학생이 물리학을 전공한 대학생이면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다는 건지 아니면 학자로서 어느 정도 명성을 쌓은 것까지는 한대수 모르겠어요. 아버지 나이 때인데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했다는 것도 흔치 않죠. 그렇죠. 그래갖고 핵 물리학을 공부를 하러 이제 우리나라도 핵을 가져야 되겠다. 뭐 약간 그런 걸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는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어느 날 한대수 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됐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에서 이제 한대수 씨는 키워지게 된 거예요. 이게 한국에서 그렇게 자라다가 한참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미국 CIA에서 아버지를 찾았다라고 해서 연락이 와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더니 아버지는 완전히 기억이 세탁이 돼 있는 거예요. 기억을 근데 지금도 한대수 씨는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일부러 모른 척 한 건지 정말로 기억이 세탁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억이 전혀 지워진 상태로 다시 나타났고 한국말도 다 잊었고 당연히 가족들 뭐 한대수라는 아들이 있었다는 것조차 모르는 채로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한국에서 결혼을 해서 한대수라는 아들을 낳고 미국으로 건너간 건데 백인 여자랑 또 새롭게 결혼을 해서 살고 있었던 걸 CIA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아버지라고 이제 가족들이 만나게 했는데 아버지는 한국말을 하나도 못하고 영어만 쓰고 갑자기 이제 아버지랑 살으라고 해서 미국으로 보내졌는데 아버지는 전혀 살가운 편이 아니고 갑자기 아버지 입장에서도 정말 아버지가 그냥 그게 기억이 정말로 세탁된 거라면 갑자기 고등학생 애가 아들이라고 등장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좀 이상하게 받아들여져서 굉장히 좀 정을 안 줬다고 하더라고요. 곁을 안 주고 굉장히 좀 무정한 아버지였고 그리고 엄마라는 사람은 갑자기 백인 여자가 엄마가 된 거잖아요. 처음 보는 백인 여자가 엄마가 됐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찾는 동안 친어머니는 다른 곳으로 결혼을 하셨고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정말 외롭게 뭐 롱아일랜드가 어디 쪽인가요? 뉴욕 위죠. 아무튼 롱아일랜드에서 거의 가족들이랑 부모님과는 전혀 살가운 정을 나누지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그냥 음악 만드는 것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의 방에서 기타 치면서 거의 그때 뭐 바람과 나나 옥의 슬픔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가사가 굉장히 좀 뭔가 1집에 있는 거죠. 1집에 있는 옥의 슬픔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게 성 안에 갇혀있는 오기의 뭔가 외로운 정서 이런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게 거의 한대수 자신을 좀 얘기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그래갖고 할 줄 아는 게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노래밖에 없었고 그리고 당시에 전 롱아일랜드가 어딘지 몰랐는데 뉴욕이라고 하니까 한대수 씨가 조금 더 성장을 해서 계속 뉴욕 쪽에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최신 음악들 같은 걸 접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한국적인 정서와는 전혀 다른 음악들을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한대수 씨가 한국에 건너와서 리사이틀 현장에서 이렇게 불렀던 노래들이 이미 미국에서 그 외로움을 이기려고 만들었던 노래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그때 한대수 씨의 노래들은 1집에 들어간 노래들이 거의 다 지금 완성이 돼 있는 상태였다고 들었어요. 한대수 씨가 미국에서 듣던 음악들은 그런 포크 음악이 아니라 그렇죠. 주로 락 음악. 포크 음악을 그 당시에는 밥 딜런 이런 아티스트를 굉장히 좀 많이 좋아해서
그런 음악들을 많이 좋아했는데 나중에 막 인터뷰 보면 밥 딜런 가짜 막 이런 얘기로 괜히 요즘 이상한 어그로 끄는 인터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거 말고는 그 당시에 이제 밥 딜런 좋아했고 뭐 닐 영도 굉장히 많이 좋아했다고 그렇게 인터뷰 같은 데서 많이 밝혔었죠.